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2학년 과학 B 시간의 첫 시간입니다. 선생님은 여러분과 함께 과학 B 일주일에 2시간씩 만나게 될 아네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전에 준비해야 될 준비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교과서인데요.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처음에는 내용 설명을 PPT를 이용해서 쭉 할 거예요. 그때는 자유롭게 노트에 필기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적으면 되고요. 내용 설명 후에는 항상 교과서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교과서를 준비해서 함께 밑줄을 치면서 공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지인데요. 작년에 여러분들 잘 해봐서 알겠지만 과학 교과에는 전 학년이 공통으로 쓰는 학습지가 있습니다. 이 학습지는 매 시간 필요한 건 아니고요. 한 중단원이 끝날 때마다 한 번에 모아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혼자 각자 자유롭게 풀어봐도 좋고요. 아니면 선생님과 함께 풀어봐도 좋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오늘 배울 내용이 있어요. 오늘 배울 내용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 원소란 무엇인지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물질들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까지 우리 생활에 적용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제목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입니다.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원소가 되겠죠? 여러분,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알고 있나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입니다.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이 탈레스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본 철학자일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모든 물질이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 조합에 의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정말 모든 물질의 근원이 물이고 또는 물, 불, 흙, 공기의 조합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만들어질까요? 아주 시간이 많이 흘러서 17세기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 과학자가 한 가지 주장을 합니다. 이 과학자, 본 친구들도 많을 텐데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보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배운 보일 법칙 할 때 그 보일이 맞아요. 보일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가장 단순한 물질을 원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탈레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따라 물도 원소일까요? 이때 18세기 프랑스의 과학자 라부아지에는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실험에 성공을 합니다. 그렇다면 물은 원소일까요? 우리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개념, 원소입니다. 원소란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말하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원소로 수소, 산소, 철, 구리, 금, 탄소, 알루미늄 등이 있을 거예요. 이 외에도 원소는 약 118종이나 존재하고요. 이 원소들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성질에 따라서 표로 정리해 놓은 것을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물론 이 원소들을 다 배울 필요는 없고요.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원소를 공부해야 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해지죠? 바로 연습해 볼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각 물질들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예측을 해서 적어 볼게요.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습니다. 함께 볼게요. 건물이나 다리의 철근, 철도 레일에 이용되는 건 철이라는 원소입니다. 철은 굉장히 단단한 성질을 갖고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차량, 선박, 항공기, 주택 등 아주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이나요? 금관이나 장신구에 이용되는 원소는 바로 금이겠죠. 금도 다른 물질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의 한 종류입니다. 반도체 소자에 이용이 되는 건 규소라는 원소인데요. 규소라는 원소 이름이 조금 낯설 거예요. 근데 영어 이름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실리콘입니다. 연필심, 다른 말로 흑연, 흑연이라고도 하죠. 흑연을 이루는 원소는 탄소라는 원소입니다. 그 다음 비행선의 충전 기체 또는 우리가 놀이공원에 갔을 때 공기 중에 떠 있는 풍선 있죠. 이 풍선 우리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헬륨 풍선이라고 부르죠. 비행선의 충전 기체 또는 놀이공원의 풍선에 이용되는 원소는 헬륨입니다. 여러분, 과연 헬륨의 어떤 성질 때문에 비행선 그리고 놀이공원의 풍선에 이용되는 걸까요? 맞아요. 헬륨은 기체 중에서도 굉장히 가벼운 기체에 속합니다. 특히 우리 공기보다도 밀도가 더 작기 때문에 공기 중에 두면 위로 뜨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헬륨이라는 원소입니다. 자, 그 다음 알루미늄 박 그리고 알루미늄 캔입니다. 힌트가 나와 있죠. 우리가 부엌에서 자주 쓰는 알루미늄 박 그리고 알루미늄 캔에 이용되는 원소는 알루미늄이라는 원소입니다. 그 다음 전선에 이용되는 건 구리라는 원소인데요. 구리의 어떤 성질 때문에 전선에 이용이 되는 걸까요? 전선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전기를 잘 전도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어야겠죠. 구리는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높은 원소이기 때문에 전선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구리선이라는 용어를 일상생활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 반짝반짝 다이아몬드는 탄소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뭔가 특이한 점이 하나 보이죠?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두 물질이 보일 거예요. 혹시 찾았나요? 그렇죠. 연필심과 다이아몬드는 모두 탄소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같은 탄소로 이루어진 건데 하나는 굉장히 값비싼 연필심, 즉 흑연이고요. 다른 하나는 굉장히 값비싼 보석인 다이아몬드입니다. 이렇게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모양과 성질이 다를 수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인 연필심, 즉 흑연과 다이아몬드까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지만 이 원소들의 다양한 조합으로 여러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물질의 이름에서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먼저 이산화탄소 볼게요. 이산화탄소, 어떤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일까요? 이산화탄소는 산소와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머지도 볼게요. 물은 아까 앞에 힌트가 나왔었죠? 라부아지에가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했어요. 즉, 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수소와 산소입니다. 나머지도 쭉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끝났어요. 우리 교과서를 함께 보면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교과서 12쪽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하기부터 볼게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정의할 때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될까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되려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아야 우리가 기본 성분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운 원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에서 과학자 4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2명이 먼저 나왔어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탈레스. 모든 물질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 과학자고요.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 모든 물질은 물, 그리고 불, 흙, 공기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주장한 과학자예요. 결과적으로 이 둘의 주장은 틀렸었죠. 그 이유 뒤에서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째 과학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일이죠. 보일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을 원소라고 정의하였고요. 그 다음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가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해서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즉, 아까 앞에서 탈레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한 것이 되겠죠? 오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원소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물질들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철, 구리, 규소, 금 확인해 보시고요. 그 아래 헬륨과 알루미늄도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있는 문제 볼게요. 연필심과 다이아몬드를 이루는 이 원소가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했어요. 우리 알고 있죠? 연필심과 다이아몬드를 이루는 원소는 탄소라는 원소입니다. 이렇게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다른 물질일 수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연필심, 즉 흑연과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가장 위쪽에 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물질은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라고 했어요. 둘 중에는 여러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아래 배움 활동 볼게요. 물질을 이루는 원소 조사하는 활동인데 이 물질들 중에는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것도 있고 2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겠죠. 쉬운 것부터 볼게요. 알루미늄 캔,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렇죠.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물은 우리 배웠었어요.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가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했었죠. 즉, 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수소와 산소입니다. 그리고 과자 봉지의 충전기체도 여러분들이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내가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들어있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자 봉지 안에는 질소 기체를 넣게 됩니다. 즉, 충전 기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질소라고 하면 되고요. 나머지 물질들도 확인을 해보고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배운 내용 정리하기입니다. 1번,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했었죠. 원소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입니다. 그렇다면 2번에서 원소가 아닌 것을 골라보라고 했을 때
이 물질이 다른 원소로 분해될 수 있다면 이거는 원소가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골라볼게요. 첫 번째,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됐어요. 즉, 물은 원소가 아닌 거고요. 철은 원소 맞고요. 세 번째 있는 흙은 여러 가지 광물들 그리고 암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흙도 원소가 아니고요. 네 번째 공기 역시 질소, 산소, 헬륨 등등 여러 가지 원소들로 이루어진 혼합물이에요. 공기 역시 원소가 아닙니다. 마지막 헬륨은 원소가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물질을 이루는 원소 확인을 해봤어요. 첫 번째 포인트, 연필심과 다이아몬드처럼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성질이 다른 물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지만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 훨씬 더 많다는 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드디어 우리의 첫 번째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영상을 클릭할 때 아마 1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 평가는 어떻게 할지 이런 내용을 기대하고 클릭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약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평가 계획, 수업 계획 같은 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